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그 와중에 코스피에서 1조 원 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만 10원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으면서 시장은 좀 암울한 상황입니다. 사실 시장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가 고점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저점을 다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도 떨어질까 봐 불안하고 저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대응하는 게 필요할 때인데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저희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요번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호크아이로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석하고 매수, 매도 체크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지환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계속해서 호크아이로 특징주들을 찾고 있는데 또 오늘은 어떤 특징주들이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하나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시장이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호크아이 시스템에 포착된 종목들은 지금 당장 이제 진입 관점보다는 조금 눌림목 관점을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시세가 시장에 올 때 너무 많이 났던 종목은 오히려 시장의 상승 반전할 때 늘려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송원산업입니다. 송원산업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후에 이제 등락폭이 크게 났고 오늘 시장이 어려운데 상승폭이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장중에 이제 8%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송원산업은 지금 현재 그 생산 실비에 대한 증설, HC와 ECC 증설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관점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좋은 매수세를 좀 받고 있고, 지금도 오늘 시장이 좀 어려운 가운데 상승. 하지만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가 임박하면서 눌림목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고 눌림목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BH입니다. BH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주가가 17,000원대까지 하락을 좀 했다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은 FPCB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업황 전체를 레벨업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PCB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BH도 바로 이런 FPCB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 지금 이제 직전 고점을 한번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을 좀 겪고 있는데, 이 종목은 아래쪽에서 매집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공략해서 추가 상승을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으로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 쪽으로 눌림목 공략 대상으로 좀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LG이노텍인데요. LG이노텍은 테마에도 속해 있지만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가 레벨업되는 구간도 좀 있고, 최근에는 이 테마성 상승으로 인해서 외국인들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지만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메타버스와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테마가 좀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단순 이제 테마에 엮인 부분도 있고, 혹은 섹터 자체가 레벨업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테마와 섹터가 좀 공존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고점권에서 좀 따라붙기보다는 저점권에서 조금 눌림목까지 기다렸다가 테마가 한번 사그라들고 나면 눌림목에서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인데요. 이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도 역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그 주력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솔더볼이 채택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 적용 확대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개폭될 것이다라는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을 좀 했고요. 매수의 주체가 기관들이 단기간에 좀 많이 매집하는 모습을 보였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 지금 조정을 좀 받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매물대를 좀 걷어낸 이후에 눌림목 조정을 받는 것은 괜찮은 좀 모습이 있고 눌림목에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역시 테마성 상승에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는데 실적이나 레벨업 자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테마 섹터가 공존하는데 외국인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은 최근에 이제 공격적으로 같이 매수에 동참을 했다가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고점에서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시세는 좀 살아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태양광 이 세 가지 섹터 영역에서 최근에는 CEO의 공격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사업 영역이 고르게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좀 많이 끌어올리는 모습. 역시 이제 눌림목에서 한번 공략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이노션인데요. 이노션 같은 경우는 사실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좀 포착이 된 종목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에 바닥권에서 손바뀜이 최근에 좀 크게 나왔습니다. 외국인들 위주로 이제 매수 교체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이노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현대차의 신차 출시에 따라서 이 골든 사이클이 나오면 주가가 좀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 이노션은 현대차의 하반기에 골든 사이클이 좀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신차에 대한 효과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 좀 반영되면서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섹터 자체가 지금은 레벨업 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직까지 저점을 조금 더 확인한 이후에 저점 확인 이후 눌림목을 추가로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최근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오늘 또 포착이 되었는데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상당히 낙폭을 키워온 이후에 1차 하락, 2차 하락, 3차 하락. 기술적으로 보면 이미 이제 3파당 하락이 끝난 이후에 이중바닥을 잡고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매수의 주체가 외국인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데요. 오늘은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이중바닥 형성 외국인 수급, 특히 모멘텀을 보면 최근에는 그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론이 좀 대기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1분기에 본격적으로 5나노대 생산이 이루어지면은 TSMC와의 격차가 좀 줄어드는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좀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권에서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고 대형주 중에서는 기술적으로 본다면 아래쪽에서 손바뀜이 상당히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호가 시스템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로 포착이 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덴티움이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제 조금 낯선 종목인데 오테 임플란트와 비교가 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주가 낙폭이 조금 컸었는데 12월 달 초에 이제 바닥에서 반등권으로 좀 바뀌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반등 줬던 이유는 사상 최고 이제 수출액. 최근에 치과 재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난달 월간 수출액으로 최고를 기록하면서 오테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덴티움도 상당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이 최근에는 주가에 좀 반영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 종목도 지금 첫 번째 상승이기 때문에 120세 근처에서 맞고 떨어지는 눌림목을 한번 공략해보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정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지나면 아마도 이 후폭풍에 따라서 월화 정도 정리 물량에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주 초반에 조정 이후에 주 후반부로 가면서 아마 주가는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을 좀 줄 수 있다는 관점으로 주 초반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주 후반은 이 조정을 좀 견디기 위해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는 전략으로 보시면은 지금 당장 조정폭이 좀 상당히 크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 선물에 의해서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주 후반부의 종목들을 좀 공략해보는 전략으로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크아이로 찾은 특징주들도 이지한 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뭐 휴대폰,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이쪽으로 관심들이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보다는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 2번으로 이지환 보내주시면 초록밴드로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지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지환의 호크아이 시스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는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수저는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입니다.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적인 테마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재원 위원님 인사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께서도 지난주에 나오셔서 시장이 주 초반에는 좀 조정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주 후반으로 갈수록 회복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오늘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장이 좀 굉장히 요즘 혼란스럽죠. 네. 혼란스러운데 일단은 좀 시나리오가 원래는 좀 크게 세 가지로 잡혀 있었어요. 크게 세 가지로 잡혀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 좀 강한 음봉이 좀 나와주면서 사실 이제 주봉, 항상 이 주봉이 처음 만들어질 때 특히 반등하려면 꼬리가 없는 봉이 잘 없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는 보통 올라가기 전, 이렇게 상승세, 반등세 중간에도 월요일이나 화요일, 주 초반에는 항상 이제 밑꼬리를 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일봉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오늘 솔직히 말하면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왔어요. 강하게 나오면서 시나리오가 조금 좁혀지는 입장으로서 저로서는 오히려 좀 반가운 근거가 되지 않았나. 그래요? 증시를 이제 완벽하게 자리까지 이제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오늘 확실한 근거를 오늘 조금 제시해주지 않았나. 내일까지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더더욱 확실해질 것 같아요. 이제 좀 증시가 읽을 수 있는 완벽히 읽히는 근거를 좀 제시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가 읽히고 있으실까요? 증시의 지금? 좀 앞으로의 한 3개월의 정확한 움직임, 어디까지 올랐다, 어디까지 내리고 또 어디까지 올랐다가 정확하게 또 그림이 그려지는 근거를 오늘 좀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승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하락 쪽으로 보시는 걸까요? 3개월. 비밀입니다. 비밀인가요? 네. 왜요? 알려주세요. 비밀입니다. 그건 네. 비밀이고 오늘 같은 장에도 뭐 가족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상한가를 저도 좀 잘 잡아내면서 네. 좀 정확하게 좀 잘 대응하고 있는데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거예요. 이게 오르나 싶으면 내리고 내리나 싶으면 오르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텐데 정확한 방향을 좀 예상하기보다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만 딱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너무 겁낼 필요는 없는 조정이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봉을 처음 만드는 데 있어서 아랫꼬리를 어느 정도 만들려는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좀 더 내리더라도 크게 뭐 두려워할 정도의 하락은 뭐 지금 당장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정도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을 그래도 지금은 좀 읽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혼란스러운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샵 008 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3개월의 흐름 저도 궁금한데 함께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시고 종목별 대응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재원 위원님도 오늘 또 상한가를 한 종목 잡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테마는 어떤 것들을 보셨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적인 테마 두 가지. 먼저 마켓컬리 그리고 두 번째 오미크론입니다.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에게 답변 들어보고 또 질문 드려보고 답변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테마부터 그럼 살펴볼까요? 마켓컬리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 테마를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처음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마켓컬리 테마 지금 고인가요, 스톱인가요? 마켓컬리 테마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내려온다면 잡아볼 만할 것 같습니다. 고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가지고 나오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기적으로 고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테마를 절대 보지 않아요. 뉴스를 보면은 저는 그건 제 눈을 흐린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뉴스 중에 뭐 진짜 나오는 정말 딱 급작스럽게 나오는 호재나 악재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저는 준비돼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뉴스를 먼저 보지 않고 종목을 보는데 이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또 마켓컬리 외에도 정말 다양하게 엮이는 종목이고요. 차트도 굉장히 괜찮아서 원래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종목입니다. 근데 네. 오늘 조금 눈에 띄어서 이제 테마를 보다가 워낙 또 오늘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사실 이제 매일매일 테마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말할 게 이제 거의 없잖아요. 말할 수 있는 게 잘 네.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은 오늘은 안 올라오더라도 좀 단기적으로 주목해볼 테마 여러분들이 조금 차후에 매매를 하기 좀 편한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좀 약간의 미래를 봐드리는 그런 형태로 테마를 분석해드리는데 오늘 DSC 인베스트먼트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네.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뭐랑 엮였나, 무슨 호재로 엮였나 봤더니 마켓컬리가 요즘 관련주들이 약간씩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DSC 인베스트먼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관련주들 여러분들 다 아시는 흥국 F&B, 네. 그다음에 우양 이런 것들은 사실 코로나19 관련주 이런 걸로도 엮였었죠. 맞아요. 그다음에 또 ECS, KCPD 있는데 모든 종목이 또 다 좋지는 않아요. 이 KCPD 같은 경우에는 이 3,100원을 아직은 돌파해주지 못한 상태라서 아직은 마냥 좋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DSC 인베스트먼트나 흥국 F&B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이 친구들이 마켓컬리 관련주로서의 대장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도 이런 종목들을 선취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DSC 인베스트먼트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다 하셨는데 사실 그냥 봤을 때는 그 좋은 흐름이라는 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0.68% 정도 하락하고 있고 살짝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다라는 정도? 뭘 보고 좋다고 판단하신 걸까요?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예, 이전에도 제가 이제 또 금요일마다 이제 코인 방송을 하는데 네. 이제 거기서도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저 같은 분은 정통적인 분석이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이제 힘의 흐름에만 치중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 RSI라는 지표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고 이 파동의 흐름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걸 지수라고 보고 이걸 지표라고 보는데 네. 이 지표상에서는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이 지수상에서 RSI 상대의 강도 지수 안에서 좀 힘의 흐름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려는 듯한 움직임이겠죠, 당연히. 구체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아니, 알려드릴 수가 없죠. 사실 힘의 흐름을 제가 이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그래도 느끼는 뭐 거라서 수맥을 짚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뭘 보고 분석하시는 거잖아요. 네, 흐름을 보고 분석을 하는 거죠. 흐름을 보고 예, 이게 딱 뭐라고 분석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지표라서 네. 네. 네, 굉장히 비밀스러운 우리 또 최재원 위원님 DSC 인베스트먼트 그래도 힘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른 종목들도 그럼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흥국 F&B 말씀을 해주셨는데 흥국 F&B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흥국 F&B는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F&B도 차트가 괜찮아 보여요. 조금 눌려주면은 좀 부담 없이 매수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3,350원 여기 위에서만 한 3,340원 정도까지 봤을 때 여기까지 분할로 매수했을 때 뭐 단기적으로 좀 크게 시세 상승을 한 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켓컬리 관련주들이 뭐 흥국 F&B, DSC 인베스트먼트, 우양 이 세 종목은 또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조만간에 뭔가 한 번 더 크게 이슈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증시가 조정받을 때는 또 이런 테마주들이 네. 한 번씩 크게 상승을 보여주죠. 큰 시세를 한 번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테마인 것 같다. 현재 움직임을 보면은 이렇게 멀지 않은 시일 안에 증시가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 한 번 이 친구들이 올라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흥국 F&B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양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우양 같은 경우에는 이 마켓컬리 상장 그리고 코로나19 때 마켓컬리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주가 급등했을 때 잡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 좀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손실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보유하시는 분들은 계속 가지고 가셔도 좋을까요? 네, 보유해 보실 만할 것 같고 사실 막 엄청 좋지는 않아요. 앞에 두 개가 대장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나마
KC피드랑 ECS보다는 아니 ECS도 나쁘진 않은데 ECS는 잡기는 너무 높고 차트 자체가 좀 지저분해요 많이. 파동이 좀 지저분하게 그려져 있는 종목이라서 저는 좀 제외를 하는 거고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근데 봤을 때 그나마 좀 깔끔하게 좀 떨어지는 게 우양. 차트도 깔끔하고요. 현재 지지라인인 4,590원 위에서 있죠. 잘 지켜주고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여기 올라왔을 때 5,210원 위로 올라왔을 때 지켜줄 때 매수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사실은 제일 안전한데 이게 그 손익비가 나쁘지 않은 자리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자리만 보면은 5,210원보다는 4,590원이 훨씬 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확신 이런 좀 가능성 저는 항상 차트 매매는 가위바위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네. 확률은 여기보다 적더라도 가성비는 훨씬 좋은 자리, 손익비는 훨씬 좋은 자리. 그리고 4,590원은 현재 지키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요. 2번이나 이탈했는데 또 바로 올라주면서 지키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키려는 거다라고 인정을 어느 정도 해주고 여기 부근은 매수하기에는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관련주로 봤을 때 1등, 2등 그리고 3등 종목으로는 우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 뭐 안 좋은 거래량도 없고 크게 나쁜 흐름이 없어서 물려 계신 분들도 보유해 보실 만할 것 같고 비중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4,590원을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걸 확인한 후에는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 살펴봤고요. 마켓컬리 관련주 단기적으로는 고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볼게요. 두 번째 테마 오미크론입니다. 사실 여러 번 또 가지고 나오시기도 했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관련주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저는 사실 네. 개인적으로는 스톱이에요. 이제 스톱이다. 스톱인데 네. 원래도 스톱이었는데 네. 네, 단기적으로 그냥 본질적인 문제를 저는 아예 증시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이슈든 간에 항상 본질을 알고 있어야 되고 본질과 시장의 돈의 흐름은 다르게 갈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오미크론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수급을 어느 정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는 더 오를 수 있겠다 싶지만 이게 너무 오미크론 관련주들에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전에 코로나19 오미크론 관련주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항상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 관련주 중에 시세를 제일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원격 의료, 네. 호흡기 치료, 그다음에 그 병상인데 음압병실. 음압병실, 네. 네, 음압병실 관련주 이렇게는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별게 아니더라도 네.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의료나 의료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사실상 시장에서 수급을 제일 많이 받고는 있어요. 근데 맞아요. 중간중간 저는 약간 이렇게 거슬린단 말이죠. 세종메디칼, 바이오, 뭐 한국 BNC, 바이오스마트 이런 종종 막 시즌 이런 것도 올라오는데 네. 오미크론은 사실 현재 돌파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계속 말을 했어요. RNA 백신은 바이러스는 진화하기 때문에 당연히 진화를 하면은 기존에 만들어진 백신 돌파 감염이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백신이 크게 뭐 쓸모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백신 맞은 사람들 거의 다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오미크론은 우세종이다. 우세종의 확률이 높다라고 저번에 말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돌파 감염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는 우세종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 우세종이 그러면 지난 델타보다 치사율이 어떤가를 봤을 때는 기존적으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걸린 환자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치사율이 낮다. 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독감, 감기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망자 수가 2,000명이랍니다. 1년에 2,000명 정도가 감기 독감으로 사망을 하는데 사실 작년에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람이 그거보다 적었어요. 사실 그 정도로 이제 의식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사실상 제 계속되는 의견이고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이 우세종이라고는 어느 정도 판별이 났고 과연 이 우세종의 치사율이 어떨까라고 보면은 바이러스는 항상 진화할 때마다 치사율이 낮아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의료 시스템의 의료 시스템의 문제로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이 오미크론 자체로 관련주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완전 단기적인 초단기적인 시세 말고는 좀 본질적인 문제로 다가갔을 때 네. 계속해서 봐야 되는 테마냐 중기 단기로 봐도 되는 테마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원격의료, 호흡기 치료, 음압병실은 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스톱이라는 말씀이신 아니 건가요? 그거는 계속해서 고죠. 그 부분은 계속해서 네. 보지만 다른 그러면 뭐 시젠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정말로 이제 스톱이고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완전 스톱이라기보다 단기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수급을 받긴 해요. 근데 저는 이건 약간 조금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막 올해 막 시즌 같은 경우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런 막
희망을 품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고점에 네. 물려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근데 굉장히 위험한 희망이다. 그렇게 갈 일은 이제는 없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좀 초단기적인 시세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조심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스톱이라는 점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점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답변에.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오미크론이랑 코로나19 관련주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오늘은 하락하지만 경기 민감주나 뭐 배당주 그동안에 주목을 못 받았던 종목들이라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완전 초단기 내가 진짜 일주일 안에 이 종목을 정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솔직히 저는 이런 오미크론, 세종메디카 이런 종목은 당일 시세 줄 때 한국 PNC 이런 종목들은 당일 시세 줄 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PNC 같은 경우는 여기 저항대를 좀 강하게 정리해놨는데 정말 많이 올라도 여기는 맞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정말 난 당일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안에 종목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면 봐도 되는데 나는 종목 2주 이상 들고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고 매일매일 회사 출근을 하고 내 본업이 있어서 매일매일 핸드폰을 볼 수 없다 하는 싫은 분들은 이 코로나19 관련주 아니 오미크론 관련주 아니더라도 먹을 거 많아요 시장에. 그러니까 굳이 매매 안 하는 게 리스크가 조금 덜할 것 같다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초단기적으로 코로나19 관련주를 꼭 매매를 하셔야겠다면은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현재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위드 코로나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계속해서 주시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우세종이기 때문에 돌파 감염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병원은 가야 되니까 그런 의료 시스템의 부재 문제가 계속해서 관련주들한테 시세를 줄 것 같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오미크론의 여파로 증시 분위기는 어둡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따른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고요. 이 종목들이 단기간에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자라고 새겨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혹시나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테마에 관한 이야기, 또 종목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도전 백전백승 오늘은 종목이 없기 때문에 바로 AS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볼 텐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어둡기 때문에 대형주들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을 먼저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일단 대형주 중에 남아있는 현대차가 좀 남아있죠. 현대차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거 21만 5천 원 저항 아니에요. 이거 매도가고요. 매도가를 살짝 못 줬다 이때. 살짝 못 줬다라는 걸 저번에 표시를 한 거고 이거 저항 라인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면 되고 한 저항 지지 라인이 한 20만 원 정도에 있어요. 지지 라인 20만 원 정도에 있고 제가 아까 전에 증시 얘기할 때 짧게 얘기했는데 이거 비밀이었는데 어차피 여기 오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재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요. 생각한 것보다 오늘 셌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을 수 있다고 보여요. 다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증시에 따라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지지라인 테스트를 했다가 목표가까지는 금방 줄 거다라는 정도로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제 백전백승 포트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사실 반등장 상승장에 포커싱을 맞춰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 최근엔 또 거의 대형주였고요. 좀 템포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 종목을 12개에서 13개 이하로 끊어놓으려고 했어요. 사실 뭐 이전에 경기 민감주, 위드 코로나 이런 것들 물려있는 것들도 좀 있고 해서 그러려고 했는데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다. 증시가 오늘 내일까지 좀 조정을 받는다면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이번 주에는 종목을 좀 안 내고 싶은데 결국은 내야 될 것 같고 내야 되면 이번 주에는 아마 테마주들 위주로 좀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테마주들 위주로 드릴 것 같고 기존에 보유했던 종목들 백전백승은 사실 현재 백전백승 포트는 어느 정도 상승장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번 주 정도는 시장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주엔 테마주들을 드릴 거지만 기존의 현대차를 포함해서 뭐 이런저런 종목도 이제 조금씩 더 볼 건데 한 호흡 정도 조금 더 쉰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조정을 받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금방 다시 올라올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종목을 한번 볼까요? 네. 얼마 전에 나간 파인텍 먼저 볼까요? 파인텍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한 1,650원 정도 매수를 하면 제일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또 바로 조정을 받으면서 이 아래 좋고요. 1,650원은 지지라인이 아니고요.
적당히 지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호가를 여유 있게 드린 거고 한 1,500 여기 222평 있는 한 1,590원 정도 한 1,595원 선이 지지 라인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 보여요. 현재 증시 움직임을 보면은 여기까지 내려왔다 갈 수 있어 보이고 내려온다면 뭐 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다 정도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번 주에 만약에 조정을 조금 더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조정은 아닐 거고 전반적으로 제가 강의 때도 말씀을 했어요. 강연 때도 말을 했는데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현물인 만큼 뭐 레버리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주식이고 현물인 만큼 하락장만 아니라면은 굳이 약간의 조정을 피하기 위해서 막 종목을 자주 교체하는 행위는 크게 좋지 않다. 왜냐하면 네. 완벽히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원래 주식은 사는 순간 물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에 크게 차트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너무 좀 테크니컬한 매매를 너무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괜히 테마주를 쫓아가다 꼬일 수 있으니까 조금은 차분하게. 왜냐하면 증시 자체가 지금 어려워요, 상당히.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사실상 박스권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려는 생각보다는 조금은 긴 호흡으로 벌었던 걸 좀 지키거나 내 계좌를 좀 지킨다. 좀 현재는 방어의 태세를 좀 갖추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현대차와 파인텍, AS 도와드렸습니다. 뭐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차분하게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쪽에 오셔가지고 종목별 대응 전략 궁금하신 내용 한 번 더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최재원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려볼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전 백전백승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시장이 또 급격하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코스피가 1.72% 현재 하락 구간입니다. 한 1시간 전에 비해서 지금 3시경에 저점을 기록했고요. 20분 동안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2,965.68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분봉상열은 보시면 장 초반보다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시 구간에 다시 한번 저점을 기록하고 살짝 올라온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개인들이 1조 원 넘게 매수해주고 있죠. 1조 88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개인이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나옵니다. 6,019억 원을 기관이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5,347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죠. 시총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대 하락 보여지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좋지가 않습니다. 네이버가 2%대 그리고 뒤에 보시면 카카오는 3.40%대 하락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도 5% 넘는 하락세, 삼성 SDI가 3.82%, 현대차와 기아도 2% 안팎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다소 어두운 분위기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시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1000포인트 이하로 내려왔고요. 0.97% 하락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시죠. 잠시 전입니다. 3시 18분경에 오늘의 최저점 기록했고요. 991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이 코스닥에서는 매수를 그래도 소량이나마 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1240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 개인들이 3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이렇게 시장 좋지 않다 보니까 일부 게임주 그리고 메타버스 주들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힘이 좋지는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61% 그리고 메코프로비엠이 1.43% 하락하고요. 펄어비스 3.08%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LNF 카카오게임즈도 0.5% 정도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위메이드가 0.43% 하락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관심 보여지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즈 보합, HAB와 시젠이 2%, 1.73% 각각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황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 마감장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조 분석도 해주시죠. 위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 전문위원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인데 사실 생각보다도 시장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또 위원님은 어떤 종목들을 보셨는지 특징주 분석도 함께 도와주시죠. 자, 지난주 목요일까지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신의 한 수를 하는 날이고, 금요일 날은 그냥 여러분들과 소통 방송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연말장으로 들어가는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너무 큰 기대하지 말아라. 변동성이 점점 더 축소가 될 거라 그랬죠. 근데 혹여나 3,050을 돌파하면 그때에서는 좀 미리 시작하는 것이니 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지난주 월화 수 목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 3,050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었을 겁니다. 실전 매매 정세에서도 자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신한수에도 자주 얘기했고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3,050을 돌파를 해야지만 바닥을 치는 거고 돌파하지 않으면 바닥을 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신의 한 수 방송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050 돌파를 못하면 바닥 친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한번 흔들 수 있는 시장입니다. 딱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2월 달에 3,050 돌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1월 달은 당연히 없어요. 10월 달 이 고점 라인이 이제 3,050을 갔던 적은 있는데 10월 달 얘기고요. 11월 달, 12월 달에 3,050을 한 번도 돌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서도 제가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그리고 실전 매매 정수에서 3,050을 돌파하면 모를까. 이걸 돌파하지 않으면 여전히 시장은 조정장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 근데 그랬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바뀐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지라인 전날의 지지라인은 2,973이었는데요. 일단 그 자리를 깼어요. 깼기 때문에 원래 지지라인이었던 2,950과 2,900 라인은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로 내려가는 게 우리나라가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을 내려올 수 있는 자리인데 원래 연말장이 그래요. 원래 연말장이 막 폭등하거나 산타랠리 아까 따져보니까 14년 동안에 산타랠리 3번 있었습니다. 산타랠리 기대하지 마세요. 산타랠리는 14년 동안에 3번 오는 게 산타랠리예요. 10번에서 11번은 안 올라가는 게 산타랠리입니다. 그러니까 산타랠리는 기대도 하지 마시고 원래 연말장이 14년 동안 10번에서 11번 정도가 원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정받는 걸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종목을 싸게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950과 2,900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시, 그래서 IT 부품주로 저점 매수하라 그랬는데 그 외에서도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종목들 업종적으로 지금 증권주라든지 아니면은 철강주라든지 아니면 보험주라든지 이렇게 배당들 나오는 것들 조정받을 때 사가지고 28일까지만 사서 갖고 있으면 29일 날 팔아도 배당은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항 라인은 여전히 바뀐 거 없죠. 3,050이 1차 저항이고요. 2차 저항이 3,100입니다. 그러니까 지지 라인은 2,950과 2,900, 저항 라인은 3,050과 3,100. 근데 이제 지난주에 양봉 모양이 이뻤기 때문에 이렇게 양봉 모양이 이뻤기 때문에 2,973을 지지를 해주면 3,050에 대한 돌파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혹여나 돌파가 되면 종목들을 쫓아 들어갈지도 모르니 원래 1월 달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전에 미리 움직일지도 모르니 3,050 돌파를 잘 보라고 했었었는데 그게 무참히 깨졌죠. 이유는 지금 주말 사이에서 유럽의 그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다 보니까 재봉쇄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슈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그래서 아시아 증시도 오늘 일본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재봉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결국은 다들 흔들렸는데 자, 상해 종합입니다. 마이너스 0.87 그리고 니케이 지수는 마이너스 2% 가까이. 근데 얘네들도 한 번, 두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박스권을 저점을 지지라고 또 다시 반등도 줄 거예요. 생각보다 더 우려스럽게 더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바로 반등이 또 나오니까 계속 내리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받으면 어차피 오미크론으로 핑계는 오미크론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차피 오미크론 아니어도 3,050을 돌파를 못하면 어차피 빠질 조정을 받을 흐름이었어요.
3050을 마찬가지 내일도 만약에 단번에 3050을 돌파하잖아요. 저는 그러면 단기 바닥 쳤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서 3050만 돌파하면 저는 단기 바닥 쳤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돌파를 못하니까 지난주도 계속 제가 조정 중이라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조정 중이에요. 바뀐 게 한 번도 없어요. 바닥 친 게 아닙니다. 계속 조정 중에 있었던 겁니다. 조정 중에 있었던 건데 그 조정이 조금 더 길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 부분이 29일까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그래봤자 다음 주 이제 수요일까지인데 그 배당락일까지 길면은 그때까지고 짧으면 이번 주까지일 거고 그래서 조정받으면은 저점 매수 여러분들 사고 싶었던 종목들 저점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뀐 거는 없다. 지난주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렸고 그게 계속 전략이 유효하다. 자 그리고 IT 부풍주만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 개별주들 중소형주들이 원래 1월, 2월, 3월 달에 원래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런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IT를 제외한 중소형주들은 내년 1월 달서부터 그때부터 시작해도 늦지를 않습니다. 급할 게 없어요. 지금은 급할 게 없고 그리고 내년 1월 달이 뭐 멀리 남은 것도 아니고 오늘 기준으로 8거래, 오늘 빼면은 7거래를 남았습니다. 21, 22, 24, 24, 27, 28, 29, 30. 8거래일 남았네요. 오늘 빼고 8거래일 남았는데,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곧 내년장으로 바뀌니까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 시장이 흔들렸다고 많이들 좀 겁내셨던 분들은 이전에 있었던 요 흐름들, 이미 여러분들은 이 조정폭들을 다 견뎌냈습니다. 11월 달에서도 두 번의 흔들림을 이미 견뎌냈고 10월 달에서도 한 번의 흔들림과 중간에 요구 이미 이 정도 폭들은 다 견뎌냈기 때문에 얘가 만약 2,900을 떨어진다 해도 여러분들이 다 겪었었던 그 정도 흐름이라서 여기에서 뭐 떨어진다 그래서 뭐 손절을 하거나 또 도망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뭐 함부로 여기서 추가 매수를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주성엔진이 어차피 안 내려올 거니까 얘기를 하면 물론 저는 지금 주성엔진을 노리지는 않습니다만 주성엔진은 근데 정말로 이 가격이 내려오면 안 내려올 겁니다. 안 내려올 거니까 얘기하는데 제가 노리는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실전 매매 정수 열심히 보면 그 종목이 뭐다라고 얘기하면 아 그게 얘였구나라고 아시면 되는 거고 주성엔진이 만약에 13,000원 쪽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 그냥 눈 감고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안 내려올 거기 때문에 얘기한다 그랬어요. 안 내려올 겁니다. 13,000원 쪽에서 입 벌리고 가만히 있어도 감이 떨어질 때가 돼야 떨어지는 거지 안 떨어질 때는 안 떨어지듯이 얘는 이쪽으로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13,000원 떨어질 일이 없는데 혹여나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런 좋은 종목은 싸게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13,000원 내려오면 참 좋은데 뭐 16,000원 정도까지 밀릴 수는 있어도 일단 밀리면 이쪽에서 사야 돼요. 그래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강한 종목들은 여전히 강하고요. 어쨌든 IT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저 종목은 정말 사고 싶었는데 좋았는데 지금 떠서 못 사는 애들은 다음 주까지 조정받으면 그런 종목들을 잘 골라서 그리고 목표치가 큰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주봉 월봉을 봤을 때에서 아직도 바닥에 있고 이렇게 많이 올라갈 목표치가 큰 쪽. 이쪽 애들이 좋습니다. 이미 다 올라가 있는 애들 빼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오히려 흔들 때 잘 사시면은 그러면 내년에서는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얘기는 어느 정도 말씀을 좀 드렸고, 자,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동진세미캠.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동진세미캠. 자, 이것도 뭐 같은, 아까 주성엔지닝 같이 비슷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주성엔지닝은 한 이쯤에 있는 위치예요. 얘는 이미 벌써 올라갈 만큼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얘를 들어가갖고 뭐 더 크게 먹겠다. 그거 욕심이고요. 그거 욕심이고 그냥 강하기 때문에 그냥 강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 EV PR 신뢰성 시험 통과 소식에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극자외선 EV 포토 레지스트리의 신뢰성 시험을 통과를 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쪽에 뭐 시장이 뭐 크니 어쩌니 하면서 이제 이게 급등이 나왔던 건데요. 38,000원에서 4만원 정도 가면 신규 매수를 할 생각하지 마시고 갖고 있던 사람들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나빠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연말장으로 가게 되면 얘네들도 고점에서 어느 정도 주고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98만 주 팔았죠?
물론 기관들이 샀지만 그래서 이거를 비싸게 사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올라오게 되면 팔았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싸게 사는 겁니다. 싸게 사가지고 뭐 가져가는 분들은 괜찮고. 근데 만약에 이때 바닥에서 뭐 2만 원대 샀다니 아니면은 뭐 만 원에 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냅둬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3만 원짜리 안 깨지면 왔다 갔다 하면 또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그냥 보유하셔도 되는데 신규적으로 이걸 접근을 했거나 특히 오늘 만약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접근을 했다. 그렇다면은 38,000원과 4만 원에서는 비중을 좀 많이 팔았다가 다시 조정 시 재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동지세미캠이 4만 원 돌파해서 강하게 움직이면 지금 있는 이슈 아니더라도 그 반도체 재료 부품주들 있죠. 얘가 4만 원 돌파하고 움직이게 되면 그 다음 종목으로 다른 놈들이 따라 움직일 겁니다. 그거는 내년에,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내년 해봤자 이제 8거래일 지나면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쫓아붙을 생각하지 말고 조정식 공략을 하거나 차라리 얘가 강하게 4만 원 넘어가면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 반도체 재료 부품주들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아시아나항공인데요.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오늘 코로나 변이로 인한 오미크론이죠. 글로벌 확산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재봉쇄 우려 지속감 때문에 이제 쭉 오늘 웬만한 이제 소비주들이 다 떨어졌어요. 뭐 로또 관광개발이라든지 뭐 노랑풍선이라든지 파라다이스, 뭐 GK의 호텔신라,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죄다 떨어졌는데 뭐 기사를 이미 여러분들이 주말에서도 봤을 거고 오늘 아침에서도 봤겠지만 영국 전역의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10만 명에 육박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다음에 프랑스가 영국발 입국을 제한을 했고 독일도 20일부터 오늘이죠. 영국과 영국령의 일대를 변이 바이러스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오전 0시부터 기차, 버스, 뭐 항공기 등을 통한 영국에서의 그 독일 입국을 좀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네덜란드 총리도 18일 날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면서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19일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전국적인 봉쇄 조치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해외 시장의 선물들이 빠지니까 그래서 오늘 미국 나스닥 선물도 해외 선물도 또 죄다 지금 1%대 넘게 흔들리는 흐름이 장중에 나왔는데 어쨌든 이미 장중에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도 지금 현재 1% 넘게 1.3% 정도 다우와 마찬가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독일 선물도 마이너스 1.8%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 프랑스도 마이너스 1.7 그다음에 영국 선물도 1.1%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에서 박살났었던 흐름보다는 저건 양호한 겁니다. 그때에서는 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선물 지수가 박살났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7 이 정도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국 그 시장하고 유럽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끝나고 나서 소통 방송 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쟤네들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폭 내에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저게 계속 내리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항공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서는 만약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투매를 할 필요 없이 안 그래도 제가 이거 아시아나항공 지난번에 몇 번 분석해드렸죠. 이거 단번에 이렇게 안 올라갈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올라가고 다시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자, 딱 그 모양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조만간에 또 유럽 선물 미국 시장 뭐 지금 당장은 아니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돌릴 겁니다. 다시 돌리고 올라갈 때 그때에서 이중바닥형 만들고 올라갈 때는 그때는 다시 재매수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사라는 얘기 아니면 더 떨어질 거예요. 더 떨어질 거지만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조정받으면 올 연말과 내년 사이에서는 다시 재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분석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원래 이름이 게임빌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컴투솔 홀딩스. 많이 올라갔어요. 이 종목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한데 아직도 기업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면서 갖고 있습니다. 659.7% 수익이에요. 근데 이 차트의 모양을 이제 첫 번째 여러분 봐야 될 것은 바닥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나왔다는 것과 두 번째 아직까지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외국인들이 팔아먹지도 않고 지금도 들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 뭐냐면 내년 시장이 박살날 장이면 얘네들은
엄청난 폭탄 매물이 나오면서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또 한 번 가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거, 바닥주들이 이런 식으로 큰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내년장도 그런 식으로 시장은 펼쳐질 겁니다. 바닥주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바닥에 있는 애들 KM빌처럼, 컴투스 홀딩스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70점 미, 매수 포인트 70점 미, IT 부품주 포기하지 마세요. 75점 미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유튜브 신의 한수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이 오늘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도 해주셨죠.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 여전히 좋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항공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지금은 좀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노란 톡방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수 함께 하셨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미크론에 대해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함께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